의사결정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장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회의 검토 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중구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 362쪽부터 36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48억 8,696만 원에서 2억 5,291만 원을 증액한 51억 3,987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에서 1억 618만 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1억 4,6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82억 39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 증액한 84억 200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에서 5억 9,500만 원 감액하였고 수입에서 4천만 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7억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세출 예산 총괄 예산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216억 1,632만 원에서 6억 9,117만 원, 3.2% 정도 증가한 223억 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강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113억 5,472만 원보다 4.08% 증액된 118억 1,771만 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사업 예산 중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 사업 57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 접종 실시 1억 3,530만 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1,147만 원, 표본 감시 운영 경비 240만 원,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120만 원, 접종실 운영 1억 1,225만 원, 기준 인건비 등 2,574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1억 5,0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9쪽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02억 6,100만 원보다 2.2% 증액된 10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의료 서비스 확립 5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 건강 증진 사업 1,100만 원, 인력 운영비 4,500만 원, 반환금 등 기타 7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 안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근본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행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8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 현안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이경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 명세에서 510조 보시기 바랍니다. 307-01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신 구입비로 8,800만 원을 순수 구비로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네. 네.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업은 24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 수급권자 등을 비롯하여서 저희들이 구비 100%를 편성하여서 저희들이 95% 이상 정도 대상포진 접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에 아직도 조금 도래하는 65세에 도래하는 그런 의료 수급권자 및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건강 취약계층이 있을 그런 계층들을 저희들이 선별하여서 조례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추가로 예방 접종을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 포진 백신 종류에는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생백신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습니다. 생백신은 1회 접종이고요. 사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물론 사백신이 효과는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저희들은 생백신 1회 접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생백신에 1회 접종했을 때 뭐라 그러죠? 예방이 어느 정도나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이 예방의 효과는 저희들이 한 60에서 한 70% 정도라고 일단 항원 항체 생기는 예방 접종은 그렇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백신은 2회 접종하지만 100%가 예방이 90% 이상은 뭐 효과가 좋다고 그리고 뭐 암이라든가 그런 면역 있는 저하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사백신이 추천이 됩니다. 건강에 따라서 네. 그런가요? 네. 그럼 생백신을 1회 접종 후에 네. 몇 년 간격으로 또 2회를 접종할 수 있나요? 글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일단 효과가 간다고 일단 얘기되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 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저희 생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 가격이 한
88,000원, 한 9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백신, 4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차이가 좀 있긴 하는데 뭐 거의 한 50만 원 정도 2회 맞을 경우에 근데 백신 가격은 한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 264회 주 업무보고 시에 대상자가 이제 1,800명으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이제 이 주에는 100명 정도로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네. 또 추가로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가 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95% 정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좀 약이 아직 백신이 저희 보건소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65세 도래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그 약을 가지고 접종을 할 거고요. 네. 이제 새로 되는 이제 생계급여나 또 국가유공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구, 동구, 대덕구는 1회 추경의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10조 307-02 고위험군 100일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100일의 예방접종이 대상 확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질의가 있었고 대전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죠. 네, 맞습니다. 이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100일의 예방접종 대상에 배우자도 포함되는데 네. 7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김옥현 의원님께서 또 이 100일의 예방 접종에 네.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또 요번에 또 사업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요거는 저희가 2025년도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 사업 대전시 네.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요것을 제출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시구해서 3천만 원이지만 구는 저희가 한 900만 원 만들고 나머지는 시비로 요번에 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담당자가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특히 중국 거주 임신부인 경우에 저희들이 임신 3기에 27주에서 한 36주 분만 전까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법적 배우자 한 1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뭐 대전시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든지 접종을 받으시면 저희들이 그 접종 받은 것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 심사해서 접종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예산은 전액 구비 편성이 아닌 공모 사업을 통해서 70%를 지원받아서 좀 편성한 점이 좀 돋보이고요.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임신부 같은 경우 저희 보건소가 조금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이게 임신 말기 또 분만 전에 또 접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니시던 그런 뭐 산부인과라든가 근처에서 접종을 하시고 그 진료 영수증이나 신청서를 저희들 보건소에 보내주시면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근거를 해서 진료비를 그러니까 선불로 하시고 저희들은 이제 후에 이제 송금 송금해서 네. 접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하는 그런 임산부시라고 연계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예방접종 그 각종 채널을 통해서 또 SNS나 또 아니면은 또 동네에 있는 보건복지 공무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접종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홍보도 좀 체계적으로 잘 해주셔서 많은 국민 임신부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좀 이번과 같이
앞으로도 대전시와 적극 협력해서 국민이 보건 증진을 위해서 국비 10위 확보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인정했습니다. 교육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윤양수 의원입니다. 소리를 잘 봤는데요. 지금 중구 보건소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특별히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지금 몇 명 해놓은 거 있죠? 정확한 네. 기간제 근로자 명수는 들고 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잘 지금 여기 명수 기록해 놓은 정확한- 것이 지금 건강증진과하고 또 정책과에서 해놓은 것이. 네네네네. 네. 혹시 몇 분인가 기억하세요? 우리 과장님들 혹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국장님한테 소장님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그 이번에 그 보건소에서 네. 기간 근로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여러 해 동안 10년 넘게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정년 퇴직하려면 한 2년 정도 남았었는데 이번에 해지했습니까? 뭐 어떤 분 제가 그 부분은 보건소. 네? 정해 그럼 하시죠. 예, 위원장 정해 좀 해주시죠. 위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보건소에서 임기제로 채용하신 분이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근무 평점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직원이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채용을 안 한다라고 했다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보건소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처방사 그분이 8월 4일까지가 임기가 아마 그 계약인 것 같습니다. 만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4월인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분을 채용하려고 그 계획을 세웠고요. 그걸 결재를 했고 그다음에 임용하시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 저희들이 다 그쪽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결과만 저희한테 이런 사람이 운동 처방사로 옵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걸로 통상적인 과정인데 제가 지금 그분에 대해서 계획서는 제가 알지만 그분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는 아직 네, 없습니다. 신상에 대해서는 저한테 뭐 알려주시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혹시- 궁금한 것은 보건소장님이 네. 그분에 대해서 뭐든 근무 평점을 매깁니까? 아니요, 저는 그 임기제는 상관없어요? 행정 그 지원과에서 1차적으로 아마 담당과에서 1차적으로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다음에 근무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네. 그 행정지원과에서 그분에 대한 근무 평점을 매긴다는 것은 조금 뭘 보고서 어떤 주관적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담당과에서 1차적인 거는 아마 담당 과장이 1차적인 거를 매기실 것 같고요. 그럼 보건소장님한테 그분에 대해서 네. 모두 의견을 물어봤어요? 뭐 아니요, 근무를 저한테 잘하느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필요하냐, 필요 네. 없느냐. 네, 그런 얘기는 이번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에는 그분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다시 이제 원래 통상적으로 저희가 5년 범위 안에서 임용직은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23년도
23년도 8월 4일까지가 아마 3년 임기가 만료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년의 임기가 재임용을 이제 돼야 되는데 재계약을 해야 될 때 그때 담당 과장으로부터 재계약이나 이런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때 담당 팀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 이분은 재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견이 있었죠? 그때는 물었죠. 그건 재계약이기 때문에요. 되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것도 네,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신규 임용으로 이번에는 되는 겁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이 보건소에서 업무에 대해서 뭐 어떤 근무 평점이 안 좋아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무조건 해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신규 유축을 하는 것이 관례인지. 그거는 행정지원과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것을 전혀 안 묻고서 그냥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원래 임기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팀 부서에서 이 사람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직위에 인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그쪽 부서에다가 지원과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적당한 분을 보내주기도 하고. 네네네. 거기서 어찌됐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셔서 절차와 그 법에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이 응모하면 그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무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분에 대한 신상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다면 그건 조금 어폐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이분이 근무가 어떤 부실하고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만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통보를 보냈는가 해가지고 묻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서 다시 그러니까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마 네, 행정지원과에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다 안 하고가 아니라요. 일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재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재연장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든지 아니면 하여간에 공고를 내서 채용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네. 재연장을 할 수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이번에 임기를 만료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그런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재연장은 아닙니다. 5년이 원래 모든 시선제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5년 임기제인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 한해서 한도예요? 네네네. 그러면 5년 이후에는 다시 또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속 아마 그분은 또 신청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계속 그분도 계속 5년 단위로 신청하셨던 거 아닐까요? 네,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AI 이 직원 채용에 대한 것은 네.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거는 건강증진과의 방문 행정지원과가 아니고요? 요거는 기간제인 경우에는 임기제는 그렇고. 기간제인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담당과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궁금해서 물었고 네.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항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9쪽에서 520쪽, 설명자료 5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할 때도 질의했었었는데 24년 추진 실적이 저조해서 25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증액이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24년에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이 13건, 그리고 25년 4월 기준으로는 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에 보내기 위해서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걸로 인해서 거의 연초에 이 실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중간중간에도 뭐 많이 건강검진을 하지만 그 부분의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연초가 가장 많을 거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건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은 어쨌든 66.7%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좀 대안이나 개선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원 기간이 물론 연초에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제 기관이라든가 여러 교육 시설에 보내기 위해서 검진을 시행하니까 조금 더 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지원자들이 좀 많기는 하는데요. 근데 어차피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기간은 조금 여유는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결산에도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를 이제 열심히 좀 해서 영유아를 같이 생활하시는 혹시 정보를 몰라서 이 검진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열심히 또 성실하게 또 홍보를 해서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밀검사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의료기관 연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홍보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조금 더 많이 소진할 수 있는, 이게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금 더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결책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게 실적이 자꾸 저조해지다 보면 그게 예산의 감액이랑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이게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발달 지원 공고를 받은 아동수하고 혹시 실제 그 정밀검사 연계율에 대한 통계나 이런 자료는 보건소에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혹시 알아보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네,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기관에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이런 사업이 있다,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그런 기관에서도 좀 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홍보를 드리고요.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는 가끔씩 올라오는 건 봤지만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정말 지원이 되는데도 지원받지 않고 그냥 자비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현재처럼 이렇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좀 소극적인 연계 그리고 사업이 반복돼서 이렇게 축소된다면 좀 예방적인 복지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적극 개입을 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보건 행정이 되길 바라고 좀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꼭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운영하겠습니다. 네, 사업명세서 520쪽에서 521쪽 설명자료 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에 이미 사업비가 대폭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본예산 때 걱정과 대안 마련 촉구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실제 또 이번에 추경에서도 37%나 추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내려오는 게 치매 안심센터 자체 예산이 일단은 줄었고요. 그 이전에는 치매 안심센터 하나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 자체를
어느 정도는 조금 효율적으로 만약에 뭐 기간제 근로자에서 남는 그런 뭐 좀 비용이 있다든가 그러면 사업비를 조금 쓴다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모자라면 사업비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딱 항목이 정해져 와서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쓰고 사업비는 사업비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사업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내시가 이제 그 확정 예산이 저희들이 통보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돼서 사업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좀 줄이는 부분이고요. 이제 사업비가 줄면 사업 자체가 너무 이제 위축이 되고 좀 지역 구민들에게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을들 많이 하셔서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기증받은 인지 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행히 대폭 인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구입하는 그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좀 요번에는 저희들이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줄이고 기증받은 걸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또 강사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자체 강사를 좀 담당자들이 좀 뛰기도 하고 저도 이제 만약에 할 수 있는 분이면 치매 뭐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가서 저희들이 강사로 조금 활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배정하라고 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분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된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사업비가 좀 많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보건소에서도 좀 자구책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업비가 감소하면서 뭐 치매 조기 검진이라든지 치매 환자 등록, 사례관리, 인지 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 개선 등 기본적인 사업에 조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가요? 이게 24년에도 이거의 치매 한심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의 집행률이 거의 100% 다 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다면 받아야 되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런 부분들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안은 있는지. 아까 뭐 기증받고 그런 거 말고 네네네. 또 부수적으로 사업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치매 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각자 이제 뭐 상담사라든가 심리 상담사라든가 또 간호사고 또 다 그러기 때문에 인지 그런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그 대국민 홍보라든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강사 저랑 같이 나가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작지만 한번 요번에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국민 서비스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지금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감액된 이후에 프로그램 축소로 인해서 뭐 차질되는 좀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주요 업무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걱정해 주셨고 그런 대체적인 뭐 예산 확보라든지 민간 뭐 협력 강화라든지 사업 재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있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사회 핵심 대응기관으로서 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된 통합돌봄의 기반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치매 예방 관리 수요를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감액 편성이 단기적인 예산 조정에서 그치지 않고 좀 중장기적인 치매 예방 및 인지 건강 서비스 축소에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런 말씀보다 좀 주요 필수 사업을 하실 때 좀 우선순위 좀 조정이라든지 예산의 자원 발굴이라든지 타 부처 연계 사업 통합 운영이라든지 이런 좀 대안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감안을 해서 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22쪽에서 23쪽 설명자료 17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4년에 집행률이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하반기에 7월달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만큼 사실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이 높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이제 네, 7월부터 맞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처음에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였었지만 또 저희들이 상담 또 그 센터 기관을 또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자원 자체가 또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정을 해서 발굴을 해서 기관 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수를 좀 늘려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큰 지금 숙제인 것 같고요. 그럼 상담 기관 수가 좀 적어서 저희가 오히려 5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사실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근데 어차피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기 그죠? 때문에 이제 네. 저희 구만은 이제 적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네. 또 이런 분들이 아마 요번에는 좀 이제 넓혀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자연재해 이제 산불 피해 주민이라든가 네. 또 무안공항 그 참사라든가 이런 그런 공항 참사에 의해서 또 받았던 그런 주민들에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사회적 재난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네. 올해는 조금 더 소진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조금 감액이 됐던 부분은 대전시의 인구 비율 조정 때문에 예산 자체가 감액이 조금 됐나요? 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소진이 됐나요? 추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한 집행액이 한 지금 4월 말로 저희들이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도 집행률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좀 조기에 발굴하고 개입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내년에도 좀 국비 축소가 인구 비율에 따라서 축소가 됐다고 하지만 사업률이 저조하면 저조한 만큼 또 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소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상담비 예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관리도 함께 부탁드리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구민의 마음을 좀 살피는 좀 마음 투자 사업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보다 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은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혹시 디바이스 상시 활용 지원을 위해서 채용하시는 건가요? 하시는 일이.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전반적인 아마 사업 자체에 같이 하기 위해서 간호사나 이런 분이 저희들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인건비 하나로 저희들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럼 간호사가 한 명인가요? 아니면 행정보조 분이 한 분인 건가요? 그 사업 계획서에 보면 네네네. 그 디바이스 상시 활용 지원 행정 보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을 채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간호사분을 채용하시는 건지. 기관제 근로자인데 네, 간호사일 것 같은데요. 간호사 한 분을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간호사분이 네네네. 그러면은 어르신들께서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르신들한테 블루투스 체중계라든지 뭐 혈당 다 블루투스로 이용하고 디바이스로 해서 앱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이거를 잘못했을 때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만 관리하시는? 그렇죠. 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직원 한 명이 지금 정규직 한 명이 요 사업을 딱 책임을 맡고 있고요. 이제 그런 도와주는 또 기간제 근로사 한 명 해서 저희들이 2분 있고 그다음에 또 방문 간호 또 우리 5명의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방문 보건 그 사업 안에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마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도 처음 하는 이 어르신들을 위한 또 이 기계 또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잘 시행을 하는 것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그분들 바로바로 어려움들이 있으면 가서 좀 알려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처음 초기 단계에 계속적으로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그건 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주변에 보면 문자도 못 보내시는 맞아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 꼭 책임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윤양수 의원님께서 네. 아마 질의드리신 거는 저희가 듣기로 2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인데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좀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보통은 20년 동안 하셨던 분이 신참한테 밀리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20년 동안 했다라고 하면 그 나름의 20년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내부에 보건소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으셔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죠? 치매 작년에도 치매에 시선제 하셨던 분인데 공모 이제 연령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재계약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정확히 그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거나 그 신상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절차와 이 행정지원과에서 그 관리되는 아마 그 프로세스나 이런 규정에 따라서 잘 진행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9쪽, 510쪽 설명자로 8쪽 좀 보겠습니다. 중구 보건소의 의사 정원은 3명인데 현재 2명이고 1명은 한의사분이 근무하시고 1명은 대체인력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보건소 진료의사 인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의사 채용이 참 어려운 난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채용까지 했는데 도중에 임용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래도 이 정규직 그 사무관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요청을 하여서 임용 그 단계에서 본인이 임용 그 포기를 하여서 사실은 좀 저희도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다시 기간제 재공고하고 뭐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인력 충원을 위해서 기간제 진료 의사를 인건비를 900%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과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서 참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2025년 본예산 때 대체 인력 예산으로 6개월 분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가장 좋은 방안은 의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대체 인력을 적극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채용 대책을 마련하여 보건소의 안정적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기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직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